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종가가 최저가가 되면서 하락을 했죠. 어제도 하락하고 마감했는데요. FMC가 시장에 이제 화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FMC가 금리 동결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아시겠지만 99%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죠. 동결이 됐지만 연준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합니다. 한 번 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은 좀 어려움이 온 상황이 됐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도 있지만 내년까지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좀 흔들고 있고요. 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역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요, 사실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는 아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침체 우려는 결국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침체가 오면서 금리 인하 하는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 금리 인상이 동결될 거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FMC가 금리 동결하면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494%까지 올라서 2007년 이후로 최고치가 됐고요. 2년물도 5.2026%로 올라서 2006년 이후로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은 항상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됩니다. 또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빅테크주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을 다우에 비해서 더 많이 하락시키는 그런 영향을 보이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4.4% 빠졌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2%대 하락합니다. 엔비디아의 목표치가 1000불을 제시했던 시장의 모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시장에 강한 긴축의 메시지를 또 보낸 거죠. 지난번에 메시지 보냈을 때는 조만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장이 버텼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물론 요 근래 한 이틀간 약간 눌렸지만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연준이 자기들이 제시한 목표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 2%까지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유가는 금리를 동결하는데 복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지금 시장이 약간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또 주간 신규 실업 청구서가 발표가 됐는데 전주보다 2만 명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20만 1000명이 나는데요.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라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가 22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또 많이 줄었죠. 이 주간 신규 실업 청구서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용이 는다는 거하고 똑같이 해석하거든요. 고용이 늘면 것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제롬 파월이 이번에 뭐라 했습니다. 연착륙 가능성을 제기했고 제임스 블라드는 경기 침체가 물 건너갔다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한다면 지금 금리를 동결할 만한 재료가 없어진 거죠. 오히려 금리 인상 시그널을 더 뜨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저께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5가 나왔어요. 제조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 하나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나마 나왔지만 이것이 시장을 하락시키는 막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나스닥 1.8% 하락했고요. 다우가 1.1% 하락을 하고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91선, 어저께 제가 91선 지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특히 후행 스팬의 모습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역시 무너지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나스닥도 보시면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다우보다 나스닥이 일목균형표사랑은 더 안 좋다. 근데 어제는 다우는 91선을 깨지 않았지만 나스닥은 91선을 깼기 때문에 이 깬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락해서 1.8% 하락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최소 여기까지는 가야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목균형표라는 상으로는요. 여기서 지지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으로 보는 차트의 모습이지만
일목균형표선은 좀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여전히 일목균형표는 굉장히 안 좋은 차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미국이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좀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게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시장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텍사 중진류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유가가 조금씩 눌렸어요. 다행히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한 번에 돌파되는 경우는 없어요. 두세 번 정도의 흐름을 보면서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원달러 같은 경우 한번 비슷한 차트인데요. 원달러도 지금 보시면은 이 먼 곳에서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를 한 번에 돌파 못하고 눌렀다가 한 번 갔다가 다시 돌파 시도했죠. 야간에서 1345원까지 가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지금 현재 원달러도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흐름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럼 유가로 다시 돌아가서 유가가 이렇게 돌파했다가 눌리는 거, 지난번에 연준 의장 출신 제나 델런이 뭐 유가가 안정화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지만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유가의 상승은 사우디아라비아 속한 오펙과 러시아 포함된 오펙 플러스가 아주 전략적으로 올리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열어놓은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요.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을 정말 잘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서 일단 일시적으로 눌리는 정도지 추세 반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두 번째로는 6만 전자가 되는 삼성전자가요. 어저께 밀렸어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밀려서 끝났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또 외국인은 어저께 샀어요. 200만 주. 근데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도 요번에 눌렀다가 다시 사고 기관도 사고 했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쉽지가 않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제가 72,900원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거기 맞고 떨어졌거든요. 일단 지금 이격상으로는 상승 이격보다 하락 이격이 더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이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9만으로 올렸습니다. 이유는 AI에서 HBM이 급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고요. 모건스탠리는 하이닉스를 21만원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시장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먹힐지 봐야 됩니다. 왜냐 엔비디아가 천주인데 엔비디아도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요 근래 외국인들이 사실 여기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 리포트를 낸 거 아닐까 그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여기서 사고 일단 손절 나가고 있는 상태고 손실 나서 손절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외국인이 나오느냐 안 나올 싸움인데 이격상으로는 상승 이격보다 하락 이격이 더 커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기간 매도 2,500 초입으로 밀렸다는 이게 이제 어저께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7,200억을 매도했어요. 지난번에 2조 5천억을 매수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약 1조 팔아서 더 많이 빼버렸어요. 그럼 기관은 완전히 매매 실패한 거죠. 그럼 2,000 지금 514인데요. 이것도 불안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관들이 손해가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손절을 칠 수도 있는 확률이 있죠. 어차피 외국인이 계속 매도해서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보시면은 기관의 오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 기관이 올릴 생각이 있으면 오늘 받을 거고요. 만약에 올리는데 실패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물량을 더 던지겠죠.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서는 기관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고요. 외국인이 약간 모습이 좀 선물 매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다 보니까 좀 소음이 많네요. 옆에 공사가 좀 있어서 소음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차까지도 올리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